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문재인 대통령이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 말들을 미국에서도 주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생애 최고의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터키 법원은 터키에서 수십 년 살던 중 테러 지원 혐의로 가택연금됐던 미국인 복음주의 목사를 석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일로 선거를 앞두고 복음주의 유권자들이 크게 환영할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감면과 보수 대법관 임명, 여행 금지, 굴뚝 산업 유치 등 공약 이행에서 최고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가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원주민들이 투표하려면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노스다코타 아이디법을 승인했습니다. 원주민들의 대다수는 주소가 없고 상당수가 지금 고전하는 민주당 현 연방 상원 의원을 지지합니다. 네바다 등 일부 주에서는 신임 연방 대법관 인준에 반대하면서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유권자도 많지만 현 판세로는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게 유력합니다. 사우디 국적의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를 살해했다면 나쁜 일이지만 그렇다고 무기를 사우디에 안 판다면 미국만 손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들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관련 이슈로 다음 주 사우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투자 포럼에 많은 언론사와 기업인,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포함한 유력 인사들이 참가 취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틀 폭락했던 주식시장이 오늘은 반등합니다. 과거 성직자의 어린이 추행을 눈감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워싱턴 DC 대주교가 사임한다고 밝혔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대주교의 속죄의 모습에 주목합니다. 퍼스트 레이디는 ABC TV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남편의 과거 부정한 일에 포커스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에는 Yes, we are fine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남북 또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는 요즘 뭐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BBC 방송 인터뷰 그 인터뷰를 바라보는 미국의 모습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오늘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생애 최고의 날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말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한 2달 전부터 그런 추세가 시작이 되더니요. 백악관의 세라 허카비 대변인이 날마다 하는 브리핑을 일주일 만에 한 번을 한다던가 이렇게 띄엄띄엄하고 시간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브리핑을 해봤자 기자들이 세라 허카비 대변인에게 반박하는 말만 하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반대 측에서는 세라 허카비 대변인이 사실과 다른 말만 주장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있으니까 그냥 없애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거죠.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거의 날마다 지금 선거 유세를 하러 가는데 비행기 타기 직전이라든가 백악관에서 문을 열고 나올 때 또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어제 팍스와의 인터뷰도 사실은 아침에 대통령이 팍스 TV에 전화를 걸었잖아요. 전화를 걸어서 한 거의 50분 동안 인터뷰를 한 것인데 직접 하기 때문에 대변인이 할 일이 별로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당장 또 대통령이 이방카가 말이야 유엔 대사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everyone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의 딸 이방카가 유엔 대사를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다면 이게 족벌 정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사실은 그 연방법을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이방카와 자레드 쿠시너가 아무런 그 경험이 없는데 대통령에 자문을 한다고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그 주변에서도 말렸지만 사실 다 장관 자리를 줄 수만 있다면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법에 안 돼요. 예전에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동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 뒤에 법이 바뀌어서 연방 그런 직은 안 되고 다만 뭐 인준을 받지 않는 백악관 직책은 괜찮기 때문에 백악관으로 들여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everyone이 이방카가 너무너무 잘할 거라고 하는데 내가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다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 대변인이 뭐 별 소용 없고요. 어제도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정말 그 유명한 그 뮤지션으로는 시카고에서 특히 뭐 더 유명하죠. 카니에 웨스트를 백악관에 초대를 해서 하루 종일 팍스 TV에서 한 10분 정도 생중계를 했거든요. 백악관에서. 저는 대통령이 누구랑 같이 있을 때 그렇게 말 안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집무실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끼고 이 웨스트가 너무 그 말을 뭐 막 그냥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웅변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뭐 헌법 13조를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또 바로 나보고 그 내가 바이폴라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 그거 오진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그 모자 아메리카 그 폴스트 모자를 쓰고 우리 대통령에게 잘못하는 것은 우리 대통령이 나쁜 대우를 받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 나쁜 거다. 우리 대통령이 아니냐.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했어요. 대통령이 아주 흐뭇하다는 듯이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본인 그 특유의 말을 또 했죠. F자 들어가는 욕도 하고 그게 다 그 생중계가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이 언론을 잘 이렇게 언론을 이용을 하면서 본인의 지지하는 사람, 본인의 말을 통해서 선거의 분위기를 높여가고 그러자 이제 팍스에서 하루 종일 션 해니티도 너무너무 임프레시브했다. 대통령이 카니에 웨스트 얘기 다 듣고 나서 임프레시브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터커 칼슨도 정말 아주 뭐 천재적인 뭐 그런 뭐 흥미로운 그 일이었어. 오늘 아침에 팍스 앤 프렌즈도 그 정말 어제 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밖에 다른 매체에서는 mother F자 되는 뭐 그런 욕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그 중요한 시간에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을 한국 언론에서도 소개를 하는데 이 칼럼을 소개하면서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 역사상 가장 정직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 칼럼을 누가 썼냐면 워싱턴 포스트의 마크 알렉산더 티세슨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조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연설문 작성자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했던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의 연설문도 작성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워싱턴 포스트라고 해서 전부 뭐 진보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 유명한 보수 중에 보수도 얼마 전에 그 숨졌죠.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 쓰는 사람도.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이 백그라운드는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정직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이유를 쭉 그 지적을 했습니다. 세금 감면하겠다는 공약 지켰고 규제 철폐하는 공약 지키고 또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기겠다는 것, 파리 기후조약에서 탈퇴한 것, 또 아이시스를 잡겠다는 것, 여행 금지, 뭐 다른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이런 사람들이요. 그것은 3번이나 안 됐는데도 결국은 했다. 시리아도 공습했고 닐 고서치와 브렉 캐브나라는 아주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들을 임명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 밖에도 그 판사직도 뭐 29명인가를 보수적인 사람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못한 게
멕시코 장벽 쌓기와 오바마 케어 없애는 거. 그밖에 FTA도 깨버렸고 나프타도 아예 없애버렸고 새로 해버렸고 이 칼럼니스트의 얘기예요. 관세 전쟁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제조업도 돌아오고 있고 석탄 산업 돌아오고 있고 석탄 산업에 대해서는 좀 말이 다른 게 있거든요. 뭐 뒤에 시간이 되면은 수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셔널 리뷰라든가 월스트리트 저널 또 그 위클리 스탠다드 굉장히 보수적인 매체죠. 그런 보수적인 매체와 진보적인 워싱턴 포스트에서 또 다른 색깔이 필요하니까 그런 그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을 쓰는 마크 알렉산더 티엘슨이 대통령이 가장 정직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앤드류 브런슨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그 터키가 미국으로 보내야 미국으로 올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3년 동안을 93년부터인가요? 터키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앤드류 브런슨이라는 사람이 그 터키로 가기 전에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복음주의 그 목사로 목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터키에서 와이프도 있고요. 3명의 자녀도 함께 살고 있는데 터키의 그 대통령이요. 레제프 타이프 그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금 끌어내려는 그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그 쿠데타 그리고 그 이후에 말하자면 터키의 지금 이 독재자인 에르도안 대통령이 볼 때는 반정부 뭐 그런 것을 지원했다 해서 테러 지원자라고 해서 수감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우리 미국인 복음주의 목사를 하니까 이제 눈치 보다가 가택연금을 해서 오늘 그 터키의 법원에서 원래 검사는 10년 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그랬는데 3년 1개월 수감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석방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뭐 가택연금이라든가 수감된 것으로 인해서 그 형을 치렀다 해서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CNN 방송만 그 얘기가 나오고 화면으로는 나오지도 않아요. 이 내용은 브레이킹 뉴스로만 뜨고 다른 데선 제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뉴스화가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부터라도 된다면은 지금까지는 석방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석방이 됐답니다. 굉장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굉장히 중간 선거에 앞서서 지금 홍보를 할 만한 그런 이슈가 되고 MBC와 마리스트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물론 민주당에게 조금 좋은 뉴스도 있긴 있어요. 네바다, 미네소타, 위스콘신 이런 지역에서는 신임 캐버나 그 대법관을 임명하고 지명하고 하는 것에 반대라면서 민주당 쪽으로 조금 유권자가 기운다는 말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민주당이 그 자리를 지킨다거나 그 자리를 공화당 자리를 빼앗을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연방 대법원이. 물론 이 투표에는 신임 캐버나우가 참여를 하지는 못했지만 캐버나우도 당연히 이렇게 투표를 했을 겁니다. 화요일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스다코타에 이런 법이 2017년도였던가요? 16년도였던가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거기가 이제 산이 있고 하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노스다코타잖아요. 그리고 네이티브 아메리칸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과거에는 다수고 이 모든 미국은 우리 것이었어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알래스카에서 노스다코타에서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노스다코타의 아메리칸 인디안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투표를 하려면 주소가 있어야지 된다 하는 법을 노스다코타에서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산속에서 사는데 무슨 주소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연방정부에서 오는 보조금 같은 것도 받아야지 되니까 우체국에 사서함을 쓰고 있습니다. 시골 인디안 커뮤니티에는 주소가 없어요. 그냥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네이티브 아메리칸 라이츠 펀드라고 해서 이 기구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하고 이제 법적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연방 판사가 2017년도 4월 달에 이건 아니다 했는데 8월 달에 항소법원에서 이 노스다코타 법을 지켜야지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방 대법원까지 왔는데 연방 대법원에선 주소 있어야지 투표를 할 수 있어. 그렇게 될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왔던데요.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그런 숫자가 있는데요. 반대표를 던진 이건 아니야. 차별이라면서요. 인디안 아메리칸 유권자에게 차별이라고 하면서 반대표를 던진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같은 경우는 그것도 선거가 불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 상황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한 7만 명 정도 된답니다. 주소가 없는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이 노스다코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서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헤이트 캠프를 민주당의 현 노스다코타 연방 상원 의원을 대부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아메리칸 인디안 원주민을 포함해서 소수에게 아주 좋은 법을 공화당에 비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헤이 캠프는 양쪽에서 지금 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민주당이면서도 노스다코타가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잖아요. 여성이기도 하고 지금 그 캐버나우 연방 대법 관이 그 지명자였었을 때 나는 그에게 투표를 할 수가 없다. 지난번에 닐 고서치에게는 찬성표 던졌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낙태나 소수인종이냐 다 어떻게 될 것이며 하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노스다코타에서는 일정 부분 그 헤이트 캠프 연방 상원 의원이 민주당이지만 공화당의 표를 받아야지만 되고 지금 바짝 추격을 해와서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도전자가 조금 앞서간다는 것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투표 불과 3주일 정도 남았나요? 그 정도 남겨두고는 그 인디안 아메리칸들도 투표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이거 굉장한 거예요. 7만 명 정도가 주소 없는 거면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니까 노스다코타 총무처 장관이 뭐 911에 전화를 걸어서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도 전 잘 못 알아듣겠어요. 911에 전화를 걸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임시 서류를 만들고 하라고 하는데 지금 1년이 남은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주소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정보에 다 헌하겠어요? 이렇게 연방 대법원도 흘러가고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아주 그 흥겨운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아주 먼 것 같기도 하고 좀 하드 뉴스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도 들지만 어찌 보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인가까지도 사실은 그 뉴스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아니면 또한 우리는이라고 하는 게 뭐 미국 부자들, 기업인들, 우리는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살해 지시를 내렸고 살해됐거나 납치했거나 터키가 뭐 지금 오디오 비디오 테이프 다 갖고 있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 대통령은 무기만 팔면 된다고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약간 거리를 둬요. 사우디가 돈이 많으니까 나에게 투자 좀 하라고. 그 거리둠이 오래 갈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상원의 외교관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히 공화당이고요. 밥 코커 의원이죠. 내 그 본능으로 느끼건데 사우디 정부가 이 일을 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공화당의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의 위원장, 정치인 중에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맞다는 얘기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국적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고 미국에서 대학도 나왔고 그러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우디 그 왕세자가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 호텔에 왕족들 가두고 돈 얼만큼 주면은 또 풀어주고 또 뭐 누구 정치적인 적은 또 가두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있었는데 그 왕세자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이제 비난을 하고 그런 컬럼을 쓰고 하니까 그 왕세자가 잘 유인해서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 유인해서 사우디로 와서 우리가 손발을 묶자. 그 대신에 유인할 때는 좋은 자리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를 그리그리 했다 하는 것.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나이는 많이 든 사람이에요. 뭐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60대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피앙세도 59세인가 그렇거든요. 해서 필요한 서류를 찾으려고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총영사관, 사우디 총영사관에 갔다가 그 안에서 살해됐다는 게 지금 터키 정부의 주장이고 오디오, 비디오 다 증거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외교관계위원장쯤 되면 그런 거 다 알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정말로 큰 포럼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기로 했고 아주 국제적인 포럼이에요. 언론계 뭐 재계 사람들이 다 가는 Future Investment Initiative라고 해서요. 그런 컨퍼런스라고 해서 세계의 뭐 테크놀로지, 재정 전문가, 투자 컨퍼런스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이제 사우디가 다 이제 주도를 하고 해서 하는 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 일을 했다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회의 자체가 사막의 다보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언론사에서도 많이 뉴욕타임스 같은 데도 관여를 많이 하는데 안 간다고 했고 컬럼니스트도 안 가고 이코노미스트 하면은 세계 모든 것을 다루지만 특히 타이틀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코노미스트,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그 주된 그런 매체예요. 이코노미스트 편집장도 이 사막의 다보스 회의에 포럼에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발행인 세계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죠. 페이트릭 순시용도 안 가기로 하고 CNN, 뭐 CNBC 다 빠지고 아마 미국 재무장관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소가 참 그러네요. 열리는 장소가 얼마 전에 이 사우디 왕세자가 왕족들을 뭐 친인척을 다 가두고 돈 내나 이만큼 해서 돈 주면 풀어주고 했던 리츠 칼튼이네요. 해서 이제 그 JP 모건의 CEO도 빠진다고 하고 우보의 CEO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뭐 투자 유치를 하고 이 사우디가 다 투자 유치를 해준다는 돈을 풀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돈을 받을 수는 없지. 뭐 블랙스톤 그룹처럼 돈 그렇게 다루고 돈을 좋아하는 그룹도 안 간다라고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세계은행 총재도 안 간다. 누구예요? 김용이잖아요. 2012년부터 짐용 아시아 최초의 아이빌리그 총장이었고 다트머스 세계보건기구 했고 뭐 하는 그러다가 이제 세계은행 총재하고 하는 이 그 김용도 안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있네요. 이 사람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네요. 리차드 브론슨 버진 레코드사는 없어졌나요? 작아졌나요? 선셋에 있던 우주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돈 받아야 되잖아요. 테슬라의 CEO가 일론 머스크가 왜 그렇게 뭐 사우디에게 돈을 투자 받네 맞네 하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워낙에 오일 머니가 많으니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로서도 우리가 오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이 젊은 왕세자이기 때문에 33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미래를 봐야지 돼서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야지 된다는 것을 시도를 하면서 사막의 다보스 포럼 같은 것을 여는 거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도 있지, 브랜드 네임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거기에 갔다가는 우리 그 브랜드를 다 깎아먹겠어 하고 안 가겠다는 얘기인데 글쎄 언제까지 이런 일이 지속될지는 모르겠고요. 만약에 그 사이에 이 저널리스트가 살아있다라는 것이라도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다음 주까지는 뭐 오늘이 금요일이라서요. 자레드 쿠슈너도 지금 불편해졌죠. 37살 대통령의 사위. 그리고 이제 그 한가운데 있는 모하메드 그 왕세자가 33살. 두 사람이 뭐 친하다고 하고 이제 쿠슈너가 그 두 사람이 만나고 하면서 대통령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제일 먼저 방문을 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그 1,100억 달러 정도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을 조금 묶어둘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기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그건 그거고 정말로 사우디가 그런 일을 그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를 납치하고 살해하고 했다면 난 정말 화날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정말 나 기분 나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무기를 안 팔 거는 뭐야? 뭐 우리가 무기 안 팔면 러시아 이런 나라에서 사지 않겠어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벌을 줘야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줘야지 뭐 팔 거는 팔아야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는 그래도 이게 미국인데 미국이 그렇게 허접하게 살 수는 없지 하면서 더군다나 사우디가 자기네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목적, 종교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예멘에서 민간인 살해하는 이런 거 다 지금 돕고 있잖아. 게다 대고 아니 이런 저널리스트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사우디가 원하는 무기를 우리가 팔아? 하면서 의회에서는 지금 점점 더 많은 의원들이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까지 이거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는 무기를 우리가 팔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냐 아니면 뭐 국격이냐인데 또 국격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미디어라든가 또 뭐 골드만삭스 같은 돈 버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돈 버는 것이 완전한 100% 목표인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도 CEO가 안 간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돈은 벌어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그 쿠슈너가 좀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이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의 그 발행인이요. 그 사주는 그 제프 베조스지만 그 프레드 라이언이 사우디 왕세자에게 그 보내는 편지를 쿠슈너가 이렇게 직접 전달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조금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요. 뭐 그런 것을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점이기도 하고요. 돈에는 뭐 이면체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버는 데는 이면체면이 없고 돈을 안 써야지 되는 데는 그 체면을 버리면서라도 돈을 안 쓴다. 그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아메리카 퍼스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그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지를 하시지만 이것도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며칠 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요. 지금 선거와도 연관이 있는데 쉘던 아델슨이 그 주이시로서 돈을 너무너무 많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부를 했기 때문에 2,500만 달러를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대통령이 본인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기면서 작은 어떤 축하식 같은 것을 했는데 거기에 민간인으로서는 쉘던 아델슨과 와이프만 가고 나머지는 다 관계자였어요. 그때도 이방카가 가서 테이프 끊고 했잖아요. 대통령의 딸이 가서. 그런데 이 그 쉘던 아델슨이 지금 공화당의 상원을 지키기 위해서도 2,500만 달러를 냈고 하원을 지키기 위해서도 3,000만 달러를 냈습니다. 다 슈퍼팩에 주는 돈이에요. 당을 위해서라면 돈 내 액수, 기부 액수가 한정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기부 액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얼마 하는 게. 그래서 당을 위해서는 하고 거기에 기부를 하면은 거기서 다른 후보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게 그건 거예요.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그 반대를 했었고 선거가 다 돈으로 치러진다 했고 공화당에서는 이걸 지지를 했고 신임 대법관은 이런 이런 그 선거자금법을 지지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쉘던 아델슨이 그렇게 돈을 많이 지지를 하는데 그 쉘던 아델슨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그 카지노, 그 아델슨 카지노 좀 들어오게 해줘. 하고 청탁을 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그 일본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그 카지노를 좀 해달라고 그 청탁을 할 수가 있는가? 여기 쉘던 아델슨이 라스베가스 뭐 카지노 너무너무 많지만 그 라스베가스 샌즈, 그 소유주이기도 하죠. 일본에서 이제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뭐 거의가 아니라 없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로 그 쉘던 아델슨을 해달라고 대통령이 부탁을 한 거죠. 청탁을 한 거죠. 본인에게 또 그 아델슨은 최고로 잘해주니까. 그래서 아베 신조에게 지난번에 그 플로리다주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바로 전날 이 아델슨과 같이 저녁을 먹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글쎄요.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돈이 중요하지만
돈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야지 되는가?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지도자적으로나 뭐 당연히 생각할 문제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틀 동안 뭐 어제도 많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식시장 조금 회복돼서 다우지수 지금 22.28포인트.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보다는 조금 작네요, 폭이. 나스닥은 68.04포인트. 그리고 또 S&P 500는 10.65포인트. 원래 장 열릴 때는 조금 올라가다가 중간에 또 내려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G20 뭐 정상회담 계속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다시 주식시장이 조금 그 올라가고는 있는데 뭐 이자율, 무역전쟁 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어제 제가 몇 가지 중에서 하나 말씀 안 드린 것도 있는데요. 기업의 이윤 발표 같은 것들이 이제 또 쭉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주식시장이 반응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정부가 워싱턴 포스트 컬럼니스트를 납치하거나 살해했다라는 게 지금 뭐 외교관계위원장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정부가 주관하는 그 포럼, 그 투자 포럼에는 참석한다고 방금 전에 확인을 했고요. 또 골드만삭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골드만삭스 그 사장이 게리 콘이잖아요. 얼마 전까지 원래 골드만삭스에 있다가 얼마 전까지는 대통령 경제자문을 하다가 대통령과 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맞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주이시기 때문에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주이시로서는 견디기 힘들기도 했고 결국은 사임하고 말았어요. 피러 나바로 이런 사람과의 경쟁에서 밀린 거죠.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했으니까 그 게리 콘이 골드만삭스로 다시 갔는데 이 사람이 그 블랙체인 기술 그 스타트업 회사의 어떤 그 지금 연관을 그 맺기 시작했습니다. 스프링랩스라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골드만삭스가 미국에서는 그 비트코인이요. 에 가장 먼저 그 관여를 했었던 그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의 게리 콘뿐만이 아니라 지금 점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그리고 그 넘어서 비트코인이 뭐 하나의 어떤 그 겉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뒤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금융계나 이런 것을 새롭게 바꿀 블랙체인 기술이잖아요. 그 블랙체인 기술 거기에 투자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한국도 처음에 얼마나 이 그 비트코인 나오고 블랙체인 나왔을 때 그거 다 사기다 도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심각한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런 방송을 여러분들께 해드린 적도 있고요. 나중에는 좀 그 뒤로 물러서더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허용하는 지금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은 활용을 하는 게 그 긍정적이라는 게 보편적인 의견 일치로 보입니다. 앞서서 석탄 말씀을 조금 드린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요. 이 얘기부터 드릴까요? 한국 얘기 나왔으니까 BBC 방송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한 게 간단하게 말해서 뭐 종전선언이 올해 안에도 뭐 될 수 있을 시간 문제다 낙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빨리 되길 원한다라고 얘기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아주 철저하고 강하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미국 언론도 쭉 보도를 하면서 그래서 또 하나 붙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도 비슷한 스텝을 밟았으면 좋겠다. 밟아야 한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HR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 전에 이 사람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안 맞아서 역사학자 출신이잖아요. 뭐를 좀 한국 문제나 이런 것을 자세히 신중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대통령이 막 그냥 못 견뎌 하고 뭐 등등 그런 이유로 물러났는데 4월 달이었어요. 이 HR 맥메스터는 지금 남북한 미국과 북한과의 핵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뒤에서 하는 얘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북한 위주의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풍계리를 사찰단을 받아들인다라고 하지만 full inspection이 가능한가 이것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그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핵이 전부가 아니니까 또 미국의 입맛에 맞춰서 노스코리아가 모든 핵무기를 그 없애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은 경제 제재한다고 하고 인도주의의 어떤 그 사마리탄 펄즈라든가 이런 구호 단체의 방북도 아직 허가해 주지 않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회담을 이어가느냐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런 것을 잡고 있어야지만 회담하는데 지렛대로 쓸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느 쪽에서 보느냐 누구에게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지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 전쟁을 끝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한 무기를 더 많이 팔기를 원할까요? 지금 사우디와의 관계를 보면은 중국만 현상 유지를 원하는 걸까요? 꼭? 미국 무기 팔기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는 거죠. 요즘 분위기 보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우월 추기경이요. 워싱턴 DC 대주교가 이제 사임을 한다고 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받아들였는데요. 이런 것이 발표될 때까지의 그 과정과 발표할 때의 태도 같은 것이 좀 눈에 띕니다. 이 추기경이 원래 전에 그 피츠버그의 주교였는데 그때가 98년부터 2006년도까지 오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 언론이 9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내놓고 이런저런 또 펜실베니아 대법원이 내놓은 게 900페이지죠. 해서 오랜 동안 300명의 카톨릭 성직자가 1000명의 어린이를 성추행 내지는 폭행했다. 그런데 당시에 피츠버그의 주교로 있으면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그 성직자의 행위에 대해서 눈을 감았던 일들도 있다 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지금 78세입니다. 이 도널드 우월 대주교가요. 원래 이제 대체적으로 바티칸에서 요즘에는 한 75세 이 정도가 되면은 사임하기도 하기는 하거든요. 더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이런 한가운데에서 9월 21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사임하겠다고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나서 바티칸으로 가서 교황과 면담을 했고요. 거의 한 달 반 정도 되나요? 그동안에 심사숙고를 하다가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과거에 잘못 판단해서 저질렀었던 잘못된 일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고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pard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건데도 요즘 한국 교회에서도 세습 등등 돈 문제가 나오거나 이러면 절대로 사과하지 않잖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도 사과하면 유죄를 인정하는 거다 해서 사과하지 않고 아니면 큰 기업 디즈니 맥도널드 이런 데도 뭔가 일이 잘못돼도 사과를 하고 나면 앞으로 줄줄이 사람들이 소송하니까 우린 절대로 잘못됐다고 안 한다. 다만 돈 주고 합의한다. 이런 것이 많이 있을 때 내가 과거에 어쨌든 나하고 직접 연관된 건 아니지만 내가 지도자로서 죄송합니다.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하는 모습이고요. 대통령의 와이프가요 한 얘기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 나올 텐데요. 제가 며칠 전에 내일이라고 했는데 그 내일이 아니고 내일 모레였던 거예요. 오늘 저녁 이제 저녁에 ABC의 세븐이네요. 방영이 되는데 남편의 과거 어페어에 대해서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저는 엄마고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보면은 기분이 썩 좋진 않지만 어떤 때는 스토리가 사실과 다른 것도 있고 당사자인 내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압니다. 남편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yes, we are fine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스토미 데니엘스와의 돈 주고 했다는 그때 대통령의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가 멜라니아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안다고 했는데 하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루돌프 줄리아니와 말한 적 없어요. 할 말 하더군요. 강희신이었습니다.